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요즘 조석간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어요. 좀 견딜만 하고 거기다가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올 가을 겨울에는 독감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는 되기는 합니다. 오늘은 신라 제20대 자비왕의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비왕은 458년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479년까지 21년간을 왕노릇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역대 신라 왕들과는 다르게 아주 그 왕위 계승이 순조로웠어요. 그 지금까지 그 신라 왕위 계승을 보면은 그 박씨, 석씨, 김씨가 그 서로 타협을 하면서 왕위를 평화적으로 사위 쪽으로 물려주기도 했고, 또 형제 쪽으로 물려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할아버지 내무랑 때부터는 약간 이 왕권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내무랑이 왕위에 올라서는 좀 파워가 있는 석씨 세력하고 연합을 하고 있던 사촌 동생이면서 동서지간인 그 실성이 상당히 힘이 강성해졌었어요. 그럴 때에 마침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볼모를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내무랑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해서 그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내무랑이 이제 병석에 눕게 될 때 이 고구려가 있던 실성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풀어줘 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무랑이 아들 눌지가 있고 복호가 있고 미사은이 있었지만은 그 고구려의 세력을 등에 업은 실성이 볼모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왕위에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무랑계하고 실성왕계하고 세력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왕권 다툼이. 그러다가 이제 마리간 실성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는, 내무랑, 자기의 사촌인 내무랑이 자신을 그 고구려로 내쫓았단 말이지. 볼모로 보낸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외국과의 그 교섭, 외국이 자꾸 이제 쳐들어오고 그랬을 때 평화 교섭을 할 때 그 내무랑의 막내 미사은, 그 실성한테는 조카뻘이지, 그 조카를 외국으로 볼모로 보내고, 또 둘째 그 복호는 고구려로 볼모를 보냈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내무랑의 첫째 아들인, 원래는 이 눌지가 왕위에 오르게끔 돼 있었던 것인데, 자신이 탈취했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 내무랑의 큰아들 눌지가 살아있단 말이지. 눌지가 국내에 있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실성왕이 그 딸을 이 눌지한테 시집을 보냈단 말이야. 이게 사위야, 사위. 근데 이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마음에 캥기질 않아. 그러니까는 이 눌지를 없애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가 고구려에 볼모로 잡혀 있을 때 거기서 그 친분 관계를 쌓았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눌지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사전에 탄로가 돼가지고 거꾸로 눌지가 실성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이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권력 다툼이야. 내무랑이 실성을 고구려로 볼모로 보내고, 실성이 돌아와서는 내무랑의 아들들을 전부 그냥 해로 축출을 하고 말이지.
거기다가 큰아들 눌지는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살해를 당했단 말이지. 이렇게 그 자비왕의 우대조들은 서로 그냥 그 권력 다툼으로다가 서로 희생을 권력 다툼으로 서로 죽이고 막 그 암투가 벌어지고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자비왕에 이르러서는 눌지마리간이 그 평정을 했으니까 실성왕계하고 석시계열을 완전히 타파시켜서 이제는 완전한 그 김씨 세력으로서 김씨 세력이 평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위를 두고 이제 쟁탈전이 벌어질 일이 없었던 것이지. 비로소 그 자비왕 때 이르러서 장자 세습으로 김씨가 평온하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신라가 고구려에 예속이 돼가지고 아주 꼼짝을 못 했었거든. 근데 이제 눌지왕 때서부터 서서히 고구려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왔고, 자비왕 때 이르러서는 완전히 신라와 백제가 서로 손을 잡고 고구려에 대항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이 당시에 이제 광개토대왕은 죽고 장소왕이 고구려의 장소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장소왕으로서 이제 북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 남쪽에 대로왕이 고구려를 침범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장소왕은 이 북쪽을 경계하느라고 남쪽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부로 뒀고, 그리고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연합을 하는데, 이 백제보다도 신라는 자기네들의 그 속국에 가까웠던 친구들인데 서서히 이제 그 백제하고 손을 잡고 고구려를 압박하거든. 그래서 이제 장소왕이 이제 신라를 쳐내려갔는데, 고구려가 백제를 치려고 하면은 신라군이 가담을 하고, 또 신라를 치려고 하면 백제가 가담을 하고, 참 이거 난처해. 그래서 장소왕이 남진 정책을 쓰는 거야. 이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쪽에 있는 이 성가신 이 두 신라와 백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우선 북쪽에 진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은 거지. 그래서 이제 475년에 이제 수도를 아예 그냥 남진 정책을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내친김에 그냥 백제로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로 침공을 해. 그러니까 백제 당시에 계로왕인데, 이 계로왕이 장수왕이 3만 군으로 한성으로 쳐들어오니까 태자 문주를 급파했어, 신라로. 그 신라 자비왕은 동맹관계에 있으니까 1만의 군사를 문주한테 붙여줘가지고 한성으로 달려갑니다. 그 한성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미 이 계로왕이 장소왕한테 패해가지고 한성이 불바다가 되고, 계로왕은 아차산성에서 다른 왕족들과 함께 전부 처형을 당한 그런 뒤란 말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주가 왕위에 올라서 이 문주왕이 서울을 이제 공주로 옮겼잖아요. 백제는 이렇게 이제 고구려에 패해서 서울을 웅진으로 옮겼고, 자비왕으로서는 자 이제 이 의지하던 백제가 완전히 패했으니까 백제에 의지할 수는 없고 홀로 이제 고구려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 고구려뿐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시로 쳐들어와. 외국에서 뭐 한 3년이 멀다 하고서 침공을 해서 뭐 한 번은 물리치고 또 한 번은 외국한테 패해가지고 한 1000여 명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격퇴를 하고 이랬지만은, 이 고구려가 이제 백제 왕을 그냥 잡아 죽이고 막 남침을 했던 것 같이 언제 또 신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비왕 때에는 이 산성을 468년서부터 산성을 뭐 한 12개 정도의 산성을 쌌어요. 이 신라의 그 산성 쌓은 것이 거의가 한 50% 이상이 이 자비왕 때 쌓은 거라고 그래요. 그 자비왕은 이렇게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고 또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여간 12개 성을 이렇게 쌓았어. 그 바람에 고구려의 침공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었고 또 왜구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자비왕 이후에 이제 24대 진흥왕 때 가면은 고구려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고 백제의 세력은 뭐 이미 몰락하는 그런 중이었고, 진흥왕 때에 가면은 신라가 뭐 함경도까지 막 그 영토를 넓히는데, 이 영토를 진흥왕 때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 기반이 된 것이 바로 자비왕 때 쌓은 그 산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로 해서 이 신라의 영토를 잘 보존을 해왔지만은 479년 21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해요. 자비왕도 눌지왕으로부터 순탄하게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이 아들 소지왕도 순탄하게 자비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됐죠. 지금까지 신라 20대 자비왕의 자비마리간의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이 자비마리간 이후 21대 소지왕, 소지마리간의 시대는 또 다음 시대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